네, 7월 모의고사 한국지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문제 한 번도 안 풀어봤고요. 문제를 처음 접근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번 문제. 이거는 가, 나를 일단 맞추고 ABCD에 들어갈 거를 골라라 이렇게 하고 있네요. 가, 나는 마라도랑 백령도 둘 중 하나이고, 그러면은 위도를 보면 되겠네요. 네, 여기 북위 33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극남, 극북, 극서, 극동을 이제 위도 경도를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극남은 33도, 극북은 43도죠. 그리고 네, 극서는 얘가 124도, 극동은 132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극남이 마라도잖아요. 그래서 가가 북위 33도에 있다. 그래서 가가 마라도. 나는 남았으니까 백령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A, B, C, D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어떤 것이 들어가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A는 일단 가, 나 둘 다 맞는 말이어야 되고 B는 마라도에만 맞는 말이어야 되고 C는 백령도에만 맞는 말이어야 되고 D는 두 섬 다 틀린 말이어야 되네요. 그러면 마라도랑 백령도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를 먼저 좀 판단을 해줘야 돼요. 마라도는 인천광역시에 속하지 않아요. 마라도는 제주도에 속하죠.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는 섬입니다. 틀렸고 이건 근데 이거 일단 맞는 말이거든요. 백령도가 인천에 속하는 섬이에요. 근데 이거를 묻는 거는 조금 처음 보네요. 처음 보는 지식이에요. 하여튼 맞는 말이라서 일단 냅두고요. 니은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어도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이거는 이어도에 해당하는 설명이라서 마라도랑 백령도 둘 다 틀린 말. 그죠? 디귿 우리나라 영토의 4극 중 하나에 해당됩니까? 이거는 마라도는 극남이니까 4극 하나에 해당되는데 백령도는 아니에요. 백령도가 남한에서 제일 서쪽에 있는 지역이다. 이건 맞는데 우리나라의 극서가 백령도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극서는 비단섬이죠. 그죠? 이렇게 될 거고 리을 최종 빙계 한반도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얘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되게 자주 등장하는 선지인데 최종 빙계에 한반도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냐 이런 걸 묻는데 이거는 독도, 울릉도 제외 모든 섬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빙기 때는 우리나라 섬이 많잖아요. 근데 그 섬 중에 독도랑 울릉도 빼고는 다 육지였어요. 독도랑 울릉도만 그때도 섬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맨날 나오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X 동그라미 기억에 들어가야 하고 C에 들어가야 하고 니은은 XX D에 들어가야 하고 디귿은 B에 들어가야 하고 리을은 A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리을 디귿 기억 니은. 네. 어디 갔어? 답은 5번입니다. 네,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고 솔직히 백령도가 인천에 속하냐 이거는 조금 과한 것 같긴 한데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죠. 속어법으로 하면 되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2번 선지 ABCD 지형도를 이제 위성 사진을 주고 지형을 맞춰라 이러고 있는데 A는 소의 뿔처럼 생겼으니까 우가코가 되겠고요. B는 배우습지겠죠 아마. 얘가 자유공유하천인데 논 지역을 찍어줬으니까 배우습지고 C는 하천에 바로 딱 붙어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집같이 생긴 게 많이 밀집해 있잖아요. 네, 이런 집같이 생긴 게. 그래서 C는 하안당구. 그리고 하안당구란다. 자연재방. 그죠? 하안당구는 이제 감익공유하천에 있는 거니까 나는 지금 여기가 감익공유하천인데 그래서 D가 하안당구가 되겠네요. 1번 가해 하천. 일단 얘가 자유공유고 얘가 감익공유죠. 이걸 알 수 있고 자유공유하천은 감익공유하천보다 하상의 평균 해발 고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낮다라고 했어야죠. 자유공유하천은 하류에 있는 애고 감익공유하천은 상류니까 네. 그래서 해발 고도가 낮다가 맞습니다. 2번 감익공유하천은 자유공유하천보다 하방 침식이 활발하다. 이건 맞죠. 감익공유하천은 하방 침식 우세. 그러니까 하방만 있다 이건 아니고
근데 자유공유하천은 측방우세. 네,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우가코는 자연 상태에서 규모가 확대되는 게 아니라 점점 없어지죠. 그렇죠. 이게 점점 이제 하천의 공급이 끊기니까 물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우가코는 더 이상 우가코가 아니라 물이 없어지면 그냥 구하도가 돼버려요. 규모가 확대되는 게 아니라 축소가 맞습니다. 4번. 배후습지는 자연재방보다 토양 배수가 양호하다. 이거는 아니죠. 배후습지는 이제 밀입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지 않고요. 자연재방은 조립질이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집니다. 5번 선지. 하한당구는 배후습지보다 홍수 시 범람에 의한 침수 위험이 높다. 아니죠. 배후습지가 이제 홍수 때 습지잖아요. 말 자체가. 그래서 물이 잘 고이고, 하한당구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하한당구면 범람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5번 틀렸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3번 문제. 이런 줄글 형태로 나오면 키워드 몇 개 잡고 지역 연결을 하는 거 알죠? 여기서 석탄산업, 석탄산업의 쇠퇴 이런 얘기 있고, 석탄박물관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지역을 좀 봤더니 A는 얘가 양구, B가 홍천, C가 양양, D가 평창, E가 태백이네요. 이 중에서 석탄산업의 쇠퇴 그리고 석탄박물관 이 얘기 나올 수 있는 거는 태백밖에 없어요. 답 5번. 네, 그리고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거는 석탄박물관 있는 지역이 딱 3개밖에 없거든요. 얘가 문경, 보령, 태백. 전국에 이 3개 정도는 외우셔야 합니다. 맨날 시험에 나와요. 네, 답은 5번이었습니다. 4번 문제. 항만 지하철역 국제공항 고속철도역 이거랑 목포, 부산, 제주, 청주 있고 없고를 연결하라 이러고 있네요. 그러면 일단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저 같으면 항만을 먼저 볼 것 같아요. 얘는 해안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안이면 항만이 있을 거고 해안이 아니면 항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뭘 좀 외우지 않더라도 풀 수 있겠죠. 봤더니 가나다는 항만이 있고 라만 항만이 없네요. 그러면 목포, 부산, 제주 얘네는 다 해안가 있고 근데 청주는 내륙이잖아요. 그래서 라가 청주라고 일단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역 관련해서 좀 외워줘야 되는 게 있는데 지하철이라는 거는 대도시에 있어요. 대도시. 그러니까 광역시, 특별광역시에 지하철이 위치하고 다른 데는 없어요. 이거를 외워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특별광역시는 다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울산은 지하철이 없어요. 울산 지하철 이런 건 없는데 부산 지하철에 울산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경기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도 있죠. 그러니까 수도권 지하철인데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 지나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춘천, 천안, 아산 이 3가지 지역은 이제 수도권이 아님에도 수도권 지하철 전철과 연결돼 있는 3개의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양산 이런 데도 있어요. 양산도 부산 지하철이 연결이 되는 지역이죠. 이 정도는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목포, 부산, 제주 중에서는 지하철이 있을 만한 데가 부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가 부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공항. 국제공항은 8개가 있어요. 전국에. 이거 외워야 됩니다. 국제공항 8개. 일단 서울 있고요. 이름은 김포공항이죠. 근데 김포공항인데 김포에 있는 건 아니고 서울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산 있죠. 얘도 이름은 김해공항인데 부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주, 그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청주, 그 다음에 무안, 양양, 대구. 네. 우리나라 국제공항 8개 정도는 외워놔야 돼요.
그 다음에 지하철 관련해서 이렇게 분포한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남은 목포랑 제주 중에 아까 국제공항 있는 게 여기잖아요. 제주. 그래서 나가 제주다. 고속철도역은 너무 사실 있는 데가 많아서 좀 보기는 좀 제일 나중에 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청주는 이제 호남선과 경부선의 분기점 역할을 하고 제주는 기차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고, 부산은 이제 경부선의 종착역이고요. 목포는 호남선의 종착역이에요. 그래서 좀 대표적인 지역이 좀 나온 것 같네요. 목포, 부산, 청주 이 정도면. 그래서 다는 뭐 남았으니까 목포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1번 선지. 부산에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동굴이 있다. 이거는 아니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딱히 배운 적은 없습니다. 2번 목포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무역항. 틀렸네요. 이거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무역항은 얘가 부산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설명 안 했네.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동굴. 얘는 제주에 있는 거예요. 제주의 만장굴이라고. 이 정도는 알면 좋겠죠. 그 다음에 청주에 오송 생명과학단지가 있다. 이거 맞는 말이죠. 답 3번입니다. 오송 나오는 순간 그냥 청주죠. 그죠? 4번 부산과 제주에는 하구뚝이 있냐? 틀렸죠. 하구뚝 일단 애초에 제주에는 하천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구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하구뚝 관련해서 외워야 하는 거는 이제 금강, 영산강, 낙동강에만 하구뚝이 건설이 돼 있고요. 금강 하구뚝은 그냥 지역 하나씩만 얘기할게요. 군산. 그 다음에 영산강 하구뚝은 영암. 그 다음에 낙동강 하구뚝은 부산에 있어요. 이거 외우는 방법은 금강이니까 기역으로 시작하잖아요. 금강이니까 군산이고, 그 다음에 얘는 영산강이니까 영암이죠. 영 글자 같잖아요. 낙동강 부산은 그냥 외워야 되고요.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은 맞는 말인데, 부산은 맞지만 나가 틀려서 4번은 틀린 선지 이렇게 되고, 5번 선지. 목포와 청주는 경부 고속국도가 통과한다 했는데, 목포는 애초에 위치가 좀 다르잖아요. 경부면 서울이랑 부산인데. 그래서 틀렸다. 그냥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답은 3번입니다. 5번 선지. 5번 문제. 전통가옥 얘기가 나왔고, 나는 겨울 여름 중 하나이다. A, B는 겨울 여름 중 하나이다. 그러네요. 가옥을 봤더니 대청마루가 보여요. 대청마루는 남부 가옥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지역. 나는 지금 보이는 게 정죽간이라는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약간 방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부분이. 이런 거를 전자형 겹집이라고 해요. 얘가 밭전자잖아요. 그래서 정죽간이랑 전자형 겹집이 보인다. 얘는 관북 지방의 전통가옥 형태입니다. 네, 일단 남부는 덥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도 바람이 잘 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위를 이기기 위한 어떤 가옥 형태인 거죠. 그래서 A는 여름, B는 지금 관북은 춥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방을 이렇게 막 따닥따닥 붙여놔서 최대한 온기를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게 이제 전자형 겹집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겨울에 따뜻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통가옥은 사실 수능에서 잘 묻는 내용은 아닌데, 이번에 한번 나온 김에 공부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시험에 나온 지역 말고도 제주는 곱항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제주형 가옥 형태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울릉도는 제일 유명하죠. 울릉도는 구대기, 이제 방설벽인 거죠. 그 다음에 관서 지방은 역기역자형이라고 있어요. 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북서풍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네, 이 정도는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선지. 가는 나보다 폐쇄적이냐 했는데, 대청마루는
이쪽 문이랑 이쪽 문이랑 열려 있잖아요, 다. 그래서 폐쇄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틀렸고. 니은 나는 가보다 봄꽃의 개화 시기가 늦다 했는데 봄꽃의 개화 시기는 따뜻할수록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나가 가보다 늦은 게 맞죠. 더 추우니까. 디귿 선지 A는 여름은 겨울보다 열대 저기압에 통과할 수가 많다 했는데 열대 저기압이라는 말은 얘는 태풍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디귿 맞는 말이죠. 리을 겨울은 여름보다 상대습도가 높다. 틀렸죠. 겨울이 훨씬 건조하잖아요. 이건 한국인이 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6번 문제 틀린 것 고르라고 했고, 자 선지 1번 갯벌은 조류의 퇴적작용 맞죠? 니은 집안 융기로 형성된 계단 모양의 지형, 이거는 해안당구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해안당구의 퇴적층에는 둥근 자갈로 인한 모래, 이거 맞죠? 왜냐? 해안당구 이쪽 위쪽 이 부분이 옛날에는 파식대였으니까, 파식대가 융기한 거니까. 파식대 옛날에 파식대였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둥근 자갈이나 모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는 알아둬야 돼요. 리을 파랑의 침식으로 형성된 해안 절벽, 이건 해시계네요. 해시계는 침식에 의해 육지 쪽으로 후퇴한다, 이거 맞죠? 점점 파도가 이렇게 깎으면 크기가 이렇게 점점 작아집니다. 이거를 육지 쪽으로 후퇴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4번 선지 갯벌은, 이거는 사빈이죠. 갯벌은 사빈보다 입자 크기가 작은 거죠. 답 4번입니다. 네. 갯벌은 이제 점토잖아요. 근데 사빈은 모래잖아요. 점토가 훨씬 더 입자가 작잖아요. 네,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5번 디귿은 만, 사빈이니까 만 맞고요. 리을 해시계 곧 맞죠. 만에는 주로 모래해안, 고제는 주로 암석해안이 분포하니까 너무 맞는 말입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7번 문제. 가나다 지역군이네요. 이번에는 지역 따로따로 준 게 아니라 두 개씩 묶어서 줬어요. 지역을 봤더니 얘가 안산이랑 화성 이렇게 묶어줬고, 얘는 세종이랑 대전을 묶어줬고요. 얘는 그냥 시골 지역 두 개를 묶어준 것 같아요. 얘는 남원이고 얘가 임실이잖아요. 그냥 시골 지역 두 개를 묶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특징을 볼게요. 일단 안산이랑 화성 같은 데는 공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로 찍히는 외국인이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세종과 대전은 약간 이제 대도시, 그리고 서비스업이 발달한 3차 산업이 발달한 이런 데이기 때문에 유학생이 좀 많을 겁니다. 네, 유학생이 좀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임실, 남원, 얘네는 완전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아요. 이런 특징을 좀 미리 예측해보고 자료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가 높을 만한 지역, 가나다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얘긴 한데 사실 다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혼 이민자, 얘가 제일 크네요. 다가 이겁니다. 임실, 남원, 결혼 이민자 비율 제일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세종, 대전, 얘네가 유학생이 크다 했기 때문에 가가 세종, 대전 이쪽이 되겠네요. 남았으니까 나가 외국인 근로자, 얘가 크기도 하고, 그죠? 정리를 하자면 외국인 근로자는 공장 많은 데가 많고요. 결혼 이민자는 시골이 많고요. 유학생은 대도시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전이 진짜 대표적으로 유학생 많은 지역이에요. 자료 해석은 전혀 어렵지 않네요. 그리고 나는 이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외국 국적 동포, 이게 뭐냐면 얘가 조선족이거든요. 조선족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안산이 대표적으로 조선족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선족 비율 큰 거 보고 안산 껴있는 나, 이렇게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료 해석은 어렵지 않네요. 기억선지 가는 다보다 전입인구가 많다. 이거는 당연하겠죠. 얘네가 이제 좀 대도시고, 특히 세종은 또 인구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고, 근데 다 임실, 남원, 얘는 시골이니까 전입인구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맞다. 2번 니은 나는 가보다 성비가 높다 외국인 주민 했는데 맞죠? 이거 외국인 주민
중에 나가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성비는 높겠죠. 여자가 이제 일하러 들어오기 힘들잖아요. 몸 쓰고 하는데. 근데 이제 가 같은 지역은 유학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유학생 비율은 성비가 의미가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다 공부하러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비가 한 100 정도 돼요. 반반, 요 정도.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디귿. 다는 나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다. 노령화 지수 같은 경우는 시골일수록 높아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낮다 했으면 틀렸네요. 리을. 결혼 이민자 수는 다 가나 순이냐 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맨날 이제 시험에서 함정으로 파는 건데 얘는 비율이 것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결혼 이민자. 비율로 따져도 틀리네요. 뭐 하여튼 이게 비율인지 수인지 이거를 좀 잘 봐줘야 됩니다. 근데 결혼 이민자 수가 인구가 제일 낮은 임실 남원. 그렇죠. 비율로 따지면 다 가나가 맞네요. 그래서 이런 걸로 낚이면 안 됩니다. 얘는 수기 때문에 인구 규모를 이제 따라요. 인구 규모의 패턴을 주로 따르기 때문에 하여튼 임실 남원이 결혼 이민자 수가 제일 많은 건 말이 안 되죠. 시골이기 때문에. 네, 비율과 수를 조심해서 구별해 줘야 됩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8번 문제. 인구 변화 양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 일단 지역을 좀 보죠. 태서당, 당진. 얘는 이제 완전 시골 지역, 청양. 그냥 시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진천. 얘는 충주죠. 약간 좀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당진 같은 지역은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얘가 이제 90년대 정도에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90년대 살짝 인구가 증가할 수는 있겠다 이 정도로 보여지고 청량은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할 거예요.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라가 청량이 되겠네요.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계속 감소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은 완전 시골 지역 청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처리했고 진천은 좀 미미하다가 얘가 이제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이니까 2010년 이때쯤 2010년 2015년 이때쯤에 인구가 확 증가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지역이 어딨냐 봤더니 얘네요. 얘가 이제 좀 미미하다가 갑자기 확 증가하기 시작하죠. 2010년 이후에. 그래서 가가 진천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지? 당진이랑 충주가 이게 당진? 당진이 2000년, 2005년에 이렇게 인구가 급증했다고? 근데 하여튼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급증할 수 있는 게 충주이긴 쉽지가 않잖아요. 충주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계속 좀 변화가 없는 게 충주인 거는 맞아 보이고 그 다음에 당진은 그래도 공장이라는 게 세워진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를 했을 수는 있겠다 싶어서 나가 당진이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료 해석이 쉽지가 않네요. 이게 진천과 당진이 증가한 시기도 그렇게 막 큰 차이가 없고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이게 맞는 것 같긴 하니까 이대로 문제를 선지를 한번 풀어보죠. 가 진천의 혁신도시 있죠. 맞습니다. 답 1번. 2번 당진에는 지명의 첫 글자가 도 명칭의 유래가 되었다. 틀렸네요. 얘는 충주 아니면 청주가 나왔어요. 그죠? 3번 충주에는 대규모 제철소. 이거는 당진에 해당하는 말이죠. 4번 도청 소재지. 청량은 아니잖아요. 충남의 도청 소재지는 홍성과 예산입니다. 얘는 당진이었고 그렇죠. 5번 진천은 시가 아니라 군입니다. 네, 당진은 시죠. 네, 이게 뒤집혀졌네요. 시냐 군이냐 이걸 다 외워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긴 한데
어, 네. 쉽지 않네요. 이런 거는 근데 한 번씩 등장하는 선지라서 조금씩 봐주긴 해야 됩니다. 충북 관련해서 좀 팁을 주면, 충북은 다 군이거든요. 다 군인데, 근데 충주랑 제천만시예요. 아이고, 시. 충주랑 제천만시이고 나머지는 다 군입니다. 그러니까 진천, 음성, 청주를 빼먹었네. 충주, 청주, 제천만시입니다. 네, 나머지는 다 군이고요. 이거는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이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답은 1번이고, 당진과 진천을 구별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바꿔서 볼까요? 어떻게 되나? 그러면 당진의 혁신도시 없죠. 나, 아, 나. 진천 이것도 틀린 말이죠. 다는 애초에 지금 바뀐 게 없고, 라도 바뀐 게 없고, 가. 그러면 답이 5번이 돼버리네요. 쉽네. 야, 쉽지 않네. 당진과 진천을 바꿔서 생각을 했다면 아마 문제를 틀렸을 것 같네요. 근데 하여튼 진천은 혁신 도시가 있으니까 좀 더 최근에 성장했으니까 가. 그 다음에 당진은 인구가 늘긴 늘었겠지만 그래도 이 인구가 는 계기가 된 게 제철소 입지인데, 제철소는 90년대에 들어선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인구 증가가 좀 더 빨랐겠다, 시기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프 해석하기. 네,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 열대야 한파 황사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그러면 지금 시기를 좀 주고 있네요. A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여름이네요. A는 그럼 열대야겠고, B는 겨울에만 나타나네요. 한파. 황사는 봄이겠죠. 그렇죠, 봄. C 황사. 이거는 쉽네요. 1번 선지. 한파는 북태평양 기단, 영향을 미칠 때라고 했는데, 북태평양 기단은 폭염을 일으키는 애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생겼으면 기단이 이제 한 3개 정도, 4개 정도를 우리가 배우거든요. 여기 있는 게 시베리아 기단이고, 여기 있는 게 오호츠크의 기단이고, 얘는 북태평양 기단이고, 여기 밑에 있는 게 적도 기단이에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적도 기단 빼고 시베리아, 오호츠크, 북태평양 얘네거든요. 얘는 1, 2월, 그러니까 겨울. 얘는 춥습니다. 굉장히 한랭 건조 한 특징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한파를 일으키는 놈이고, 오호츠크의 기단은 이제 늦봄 초여름 이때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돼요. 1, 2, 여기는 3, 4. 여기 기단은 따로 배우지 않고 여기 5, 6, 여기 7, 8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츠크의 기단은 북동풍을 불고, 네, 그렇고요. 북태평양 기단은 우리나라보다 저위도고 바다에 있잖아요. 그래서 고온 다습합니다. 얘는 폭염을 일으켜요. 기단 이름과 얘네 특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떤 자연재해를 일으키는가,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호츠크의 기단은 녹새바람 정도가 있겠네요. 녹새바람 이 정도. 네, 그렇습니다. 2번 C 황사는 저체온증. 이거는 한파 얘기고요. 3번 열대야는 황사보다 호흡기 및 안과 질환. 틀렸네요. 황사가 더 많이 일으키겠죠. 4번 한파는 열대야보다 냉방용 에너지. 틀렸네요. 한파 일수는 감소하였냐 했는데, 이거는 그래프 보고 풀라는 거죠. 이걸 외워서 풀 수는 없는 거고, 자료 보고 풀어라 라고 하고 있네요. B 일수는 감소하였냐 라고 했는데, 총 일수가 얘는 7.8이었고 이때는 5.4네요. 그러면 감소한 게 맞네요. 답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지질 구조를 묻고 있고, 가는 지금 얘가 변성함이겠죠. 그죠? 이 비어있는 이 부분이 이제 화강암이 되는 거고, 지금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회색 부분. 얘네가 변성암이 됩니다. 그냥 지질 구조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게 화강암이 되겠네요. 그렇죠. 다가 현무암. 왜냐? 지금 여기 화산지형에만 지금 조금씩 찍히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현무암이 되겠습니다. 네, 가는 지금 가불병정부를 지금 옳은 답을 한 학생을 골라야 되는 거니까 미리 좀 판단을 해놓고 옆에 답안이랑 비교하면 되겠죠. 변성암은 화산암에 속한 다공질이냐 했는데 이거는 현무암에 해당하는 말이잖아요. 틀렸네요. 화강암은 산 정상부를 이루는 경우 주로 돌산이냐 했는데 맞는 말. 그렇죠. 이제 토사는 그러니까 흑산은 이제 변성암, 편마암 뭐 이렇게 될 거고, 현무암은 침식분지의 주변 산지를 주로 구성. 틀렸네요. 침식분지의 주변 산지를 주로 구성하는 거는 얘가 변성암이겠죠. 침식분지의 바닥을 구성하는 게 화강암이고, 현무암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변성암은 화강암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했는데 변성암은 시원생되고 화강암은 중생되잖아요. 그래서 이르다 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답을 한 학생이 을이네, 을. 답이 2번입니다. 지금 8번 문제 빼고는 그다지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11번 문제. 경상북도에서 상위 5개, 하위 5개를 지금 나타냈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웬만하면 하나씩 소거해 나가는 게 빠릅니다. 상위 5개 지역을 봤더니 구미, 경산, 포항, 경주, 안동. 뭘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위 5개. 일단 여기 봉화, 영양, 영양, 청송 이런 완전 낙후된 애들. 그 다음에 울릉도, 고령 이런 데가 있네요. 하위 5개 지역에 아주 그냥 시골 지역들이 있으니까 노년층 인구 비율일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노년층 인구 비율로 따지면 봉화, 영양 이런 데가 완전 상위 티어일 거 아니에요. 시골이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1, 2번은 탈락이고요. 3번 제조업 사업체 수.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구미가 있으니까 가능은 해 보이거든요. 가능은 해 보이지만 일단 넘겨야겠죠. 이걸로 확정 지으면 안 되겠죠. 4번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 수.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 이런 거는 대도시일수록 커지는 건데, 근데 일단 포항이 경북에서는 인구 1등인데 포항이 지금 나타나 있고, 이런 건 이제 대도시일수록 커지잖아요. 그래서 포항이 있으니까 가능은 해 보이고, 시골 지역이 낮음에 있으니까 가능은 해 보이거든요. 일단 3, 4, 5번 놔둬야 될 것 같아요. 나로 판단을 해야겠죠. 나는 지금 상위 5개 있는 애가 이런 시골 지역들. 얘가 의성 완전 시골이네요. 청도 완전 시골. 그래서 얘는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 수.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얘네가 상위라고 하니까. 제조업도 말이 안 돼요. 왜냐? 구미가 빠져 있잖아요, 지금. 답은 5번이었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이런 형식으로 주어진 문제는 소거법으로 풀면 빠르게 풀립니다. 확실하게 풀려요.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도 이거예요. 이렇게 풀라고. 농가 같은 거는 이제 시골일수록 높아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12번 문제. 신재생 에너지 1조량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태양광이고요. 바람, 풍력이네요. 조차 이런 거 있으니까 조력 발전. 1번 선지. 태양열 발전은 주간보다 야간에 많냐? 말도 안 되죠. 2번. 조력은 서해안보다 동해안이 유리하냐 했는데, 서해안은 애초에 조차가 있고 동해안은 조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해안이 더 불리하죠, 당연히. 3번. 태양열은 풍력보다 주택에서의 설치 비율이 높다 했는데 맞죠? 요즘 아파트 보면 이제 옥상에 이런 태양열 전지 같은 거 깔아놓는 집들도 많아요. 근데 풍력은 불가능하잖아요. 너무 시끄러워요.
집에 설치하기. 그래서 답이 3번이었습니다. 4번. 풍력은 조력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왜냐? 얘는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건데, 풍력은. 근데 조력은 계속 조차는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틀린 거. 5번. 조력은 태양광보다 국내 총 발전량이 많다. 이거는 틀린 말이죠.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총 발전량 순위는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에 수력, 그 다음에 조력이에요. 이 정도 순위는 외워놔야 합니다. 12번 상당히 쉬운 문제. 13번. 또 지역을 두 개를 묶어놨네요. 어떻게 묶어놨냐 보니까 얘는 중구랑 종로구가 묶여 있으니까 도심.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는 강남이랑 서초를 묶어놨죠. 얘는 부도심을 묶어놨습니다. 깔끔하네요. 그 다음에 위에 노원이랑 도봉 이런 애들을 묶어놨으니까 얘네는 외곽 지역입니다. 딱 이렇게 구도를 주고 있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왼쪽 자료에 있는 게 통근통학 인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도심 부도심으로 많이 이동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쨌든 이동량 자체가 많은 건 부도심일 수도 있어요. 왜냐 강남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네요. 그러면 일단 인구가 얼마나 많이 빠지냐 이런 거를 좀 봐줘야 하는데, 빠지고 들어오냐, 플러스 마이너스, 순유입이냐 순유출이냐 이거를 좀 따져줘야 하는데, 가는 다에서 더 많이 들어오네요. 플러스. 그 다음에 나로부터도 더 많이 들어오네요. 플러스 플러스. 얘는 어떤 지역군으로부터도 들어오네요. 나는 빠지고, 얘도 다로부터 더 많이 빠지네요. 얘는 반대로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일단 도심은 부도심으로부터 인구가 들어오는 지역이잖아요. 외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가 도심이고요. 그 다음에 도심과 부도심 모두로 인구가 빠지는 지역인 외곽이 나가 되겠네요. 마이너스니까. 다는 남았으니까 부도심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보조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얘가 인구가 적잖아요. 도심일 확률이 커지겠죠. 이거는 도심은 인구가 적어요. 상주 인구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조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어떤 이동량을 나타낸 그래프가 등장한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부를 꼭 따져줘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규모도 봐야 돼요. 얼마나 많이 이동하는가 이런 것도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순유입인가 순유출인가, 만약에 이게 돈이라고 친다면 적자인가 흑자인가 이런 거를 꼭 제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플러스를 꼭 써가면서 하시기 바래요. 시각적으로 훨씬 더 잘 보이니까. 가나다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선지. 도심은 외곽보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다. 틀렸네요. 초등학교 학생 수 이런 거는 인구가 많을수록 많아져요. 그냥 인구 비례. 당연하겠죠. 그냥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가는 도심이니까 인구가 적죠. 자, 2번. 도심은 부도심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 맞는 말이네요. 주간인구 지수는 서울 내에서는 도심이 제일 높고 부도심이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외곽 이렇게 되겠죠. 너무 당연한 거죠. 3번. 외곽은 도심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 틀린 말이죠. 도심이 훨씬 비싸겠죠. 당연히. 4번. 외곽은 부도심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많다. 틀렸네요. 생산자 서비스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도심, 부도심, 외곽 순서겠죠. 이건 이해만 되면 됩니다. 5번 선지. 부도심은 도심보다 시가지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 시가지의 형성 시기가 가장 이른 게 도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인 거거든요. 옛날부터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것도 자료 해석이 그렇게 막 아주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4번 문제. 또 귀찮은 문제 나왔네. 일단 이런 거 푸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갑은 지금 점수가 3점이네요. 그러면 갑은 다 맞췄다는 뜻이에요. 그렇겠죠? 을은 일단 맨 첫 번째 문제가 지금 갑이랑 답이 달라요.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겠죠. 갑은 이미 다 3개를 다 맞은 상태니까. 그러면 을은 이 가, 나 질문 둘 중 하나에서는 틀리고 하나에선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기억선지. 가가 B는 유동성이 큰 용암이 굳어져서 형성되었다. 이면 한번 볼게요. B는 얘가 지금 무슨 오름 이러고 있으니까 제주도거든요. 제주도. 여기가 완전 평평하잖아요. 지금 이 등고선이 되게 듬성듬성하잖아요. 그러면 현무암 용암대지가 맞는 것 같아요. 현무암으로 돼 있는 어떤 평지 이렇게 돼 있는 게 맞고, 그러면 유동성이 크다고 하면은 맞는 말이죠. 유동성이 큰, 잘 움직인다는 뜻이죠. 점성이 작은이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가는 일단 맞는 말이네요. 가가 맞는 말. 그러면 가가 맞는 말. 그러면 을은 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답을 잘했네요. 그러면 아래 나 질문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오라고 한 게 틀린 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맞는 말이 들어가야 하겠네요. 그러면 니은도 얘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입니다. 상당히 귀찮아요, 이런 거. 니은 나가 A에서는 주로 논농사가 이루어진다 했는데, A가 이게 어디지? 지금 이런 거 보이죠? 이런 거 구덩이 같은 거, 이런 게 좀 보이기 때문에 얘는 카르스트 지형인 것 같아요. 이런 구덩이는 돌리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카르스트 지형은 기본적으로 물이 잘 빠지잖아요. 그래서 논농사 말고 밭농사를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나의 틀린 말이 들어가면 을 아니오가 맞는 말이죠.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얘가 틀린 말. 그러면 기억은 아니오여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디귿선지. 가 어딨어? 가가 A의 기반함. 얘는 석회암일 것이고요. C의 기반함. 얘는 오름 뭐 이런 거니까, 하여튼 얘는 그냥 고생대 신생대 이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고생대 신생대. 그럼 형성시가 이르다가 맞죠. 얘 맞는 말. 가에 맞는 말이면 얘가 맞네요. 그러면 얘는 틀렸어야 할 것이고, 그러면 나의 맞는 말이 들어가야겠네요. 아니오가 틀린 거니까. 나가 맞는 말인지 한번 봅시다. B 일대에는 주로 붉은색 토양이라 했는데 얘는 틀린 말이잖아요. 그래서 얘랑 매칭이 안 되니까 틀린 거예요. 답은 4번이겠네요. 네, 붉은색 토양, 붉은색 간대 토양은 얘는 석회암 화토이고, 제주도에 있는 토양은 검은색입니다. 네, 그 현무암 풍화토라서. 리을선지. 기억이 아니오이면 얘가 틀린 거고, 그럼 얘는 맞는 거고, 그러면 나에는 틀린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C는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이다 했는데 틀렸죠. 오름은 칼데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얘랑 매칭이 되잖아요. N 이렇게. 그래서 리을은 맞는 선지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상당히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나왔네요. 15번. 업종별 출하액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을 맞춰라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어떤 지역을 줬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 울산, 충남, 경북. 얘네를 가나다라랑 연결해라 이런 의도인 거죠. 보면 가가 일단 출하액 자체가 제일 많기도 하고 전자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있고 한 걸 봤을 때 가가 경기입니다. 네, 가는 경기예요. 그러면 3, 4, 5번은 탈락. 나 같은 경우는 일단 석유 보이고 자동차 보이고 화학 1차 이런 거 보이네요. 이렇다면 울산, 충남 둘 다 가능해 보이네요. 둘 다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충남도 이제 석유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1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로 보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다는 나랑 좀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전체 출하액 자체도 크게 차이점이 없잖아요. 이 출하액으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전자의 유무가 특징이 있어요.
나랑 다의 차이점은 전자 유무 이기 때문에 일단 울산은 전자가 없어요. 울산은 전자가 없고, 근데 충남은 전자가 있잖아요. 네. 충남에 이제 아산이나 천안 이런 데 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가 충남이고 나가 울산인 걸로 보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나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금속이 제일 많으니까, 얘가 포항 제철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전체적인 출하액을 보는 거는 경기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 다라는 품목으로 보면 좋은데, 나 다 구별이 좀 힘들었을 수는 있는데, 왜냐 좀 비슷하니까. 근데 나 다의 결정적인 그 차이는 전자의 유무에 있었다. 나는 전자가 없고 다는 전자가 있으니까 나가 울산, 다가 충남이었다.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어렵진 않은 문제. 16번. 합천군에 대한 김해시의 상대적 특성을 고르라고 하네요. 김해시 이런 거 동그라미 쳐 주시고, 왜냐면 이제 김해시의 상대적 특징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김해시가 중요한 거잖아요. 유소년 부양비는 김해시가 더 높겠죠, 합천보다. 왜냐면 김해시는 신도시고 합천은 완전 시골이니까. 시골에 어린애들 많이 안 살잖아요. 그래서 네, 유소년 부양비에서 낮음에 있는 D랑 E를 날린 거예요, 방금. 이런 것도 하나씩 날려가면서 풀면 더 빠르거든요. 그 다음에 부산으로의 통근 통학 인구는 김해가 더 많겠죠. 부산이랑 붙어 있잖아요. 합천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김해는 부산의 신도시잖아요. 부산의 위성도시. 그래서 낮음에 있는 두 개 B, C를 날려야 될 것 같아요. 답은 1번이고, 뭐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 인구 비율 이것도 봐도 김해는 이제 도시고 합천은 완전 시골이니까 1차 산업 인구 비율은 낮음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 답이 1번이었습니다. 17번 문제. 가나다는 수, 영, 충 이 중에 하나라고 하고, 1차 에너지원의 공급 비율, 이거는 일단 수도권은 천연가스의 소비량이 많을 것이고요. 그렇겠죠? 그러면 천연가스 소비량이 좀 눈에 두드러지게 많은 다가 수도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나는 원자력의 유무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원자력 같은 경우는 권역으로만 따졌을 때 영남권이랑 호남권 말고는 그 원자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자력이 있는 가가 이 중에서는 영남권일 수밖에 없고, 나는 남았으니까 충청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석탄을 많이 쓰잖아요. 얘는 충남이 석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충남 지역 내에서 석탄 소비량이 1등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선지. 충청권의 인구 2위 도시는 광역시이다 했는데, 충청권은 대전, 청주, 천안, 세종, 아산 이 정도까지 외워주시면 되거든요. 1등, 2등, 3등, 4등, 5등 인구 순위. 인구 2위가 청주인데 청주는 광역시가 아니잖아요. 틀렸다. 2번 선지. 영남권은 충청권보다 단위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 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외우고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는 게 나와 있고, 지금 가는 나보다, 가랑 나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는 비슷비슷한데 면적으로 따지면 영남권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이라고 하면 많다가 아니라 적다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틀린 선지긴 한데, 이거 약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세모. 그냥 뭐 물음표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전이면. 왜냐면 이게 뭐 면적 이런 걸 명시적으로 지금 숫자로 주고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서 실전이라면 넘어갔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 하여튼 생각은 좀 해볼 수 있다. 3번 선지. 충청권은 수도권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틀렸죠. 인구 밀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 영, 충, 호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 수도권은 영남권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이거 맞는 말이죠. 지역 내 총생산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인구 비례예요.
그냥 이렇게 외워주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번. 영남권과 수도권의 행정구역은 맞닿아 있지 않죠. 네, 답은 4번. 18번 문제. 기후 문제가 또 처음으로 등장했고, 지역을 좀 보니까 군산이랑 얘가 무진장, 장수 쪽인 것 같죠. 얘는 대구, 얘는 포항이네요. 지금 구도를 좀 보면 지금 위도는 다 비슷해요. 위도 비슷한데 서해안 하나, 그 다음에 내륙 하나, 그 다음에 동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고도가 높은 고위평탄면 지역 하나, 이렇게 주어지고 있네요. 구도가 딱 보이죠. ABC와 가는 네 지역 중에 하나다. 아, 이렇게 나오면 좀 쉽지 않죠. 쉽지 않네.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렵죠. 일단 1월 기온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1월 평균 기온 이거를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 1월 기온 보시면 일단 위도는 다 비슷한데 동해안이 제일 따뜻하겠죠. 그래서 포항이 제일 따뜻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게 군산이겠죠. 왜냐? 서해안이니까. 1월 기온은 동해안, 서안, 내륙 이 순서로 이제 점점 차가워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가 대구고 그 다음에가 무진장이겠죠. 무진장이 제일 추운 이유는 얘는 고도가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가장 추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ABC에서 가 지역의 값을 뺐더니 A는 이게 플러스가 되고 B는 마이너스, C는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가는 대구네요. 가는 대구. 왜냐면 지금 두 개는 플러스고 한 개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인 게 무진장이고 플러스인 거 두 개는 대구보다 앞에 있는 포항, 군산 얘네가 되겠죠. 딱 그렇게 해야 구도가 되겠죠. 만약에 가가 군산이라고 한다면 ABC 중에 1월 평균 기온 차이 값이 플러스인 거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 거 두 개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위를 좀 나열해 봤을 때 가가 대구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하여튼 대구는 이렇게 봤고 그러면 B가 무진장인 거, 네, 그죠. B가 무진장인 것도 확실해졌죠. 왜냐? 기온이 제일 낮은 지역이니까. 마이너스잖아요, 얘가. B에서 가 값을 뺀 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무진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AC도 좀 이상하다. 뭐지? 잘못 풀었는데. 왜냐면 지금 가가 대구면 대구가 연강수량 꼴찌잖아요. 남한에서. 그러면 가가 만약에 대구면 ABC 강수량 값이 다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A랑 C가 지금 대구보다 강수량이 더 적다는 뜻이니까 이게 잘못 풀었어요, 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틀렸네요. 그럼 1월 기온 나열했을 때 순위가 이게 아닌가 본데. 그러면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거는 연강 수량이 제일 작은 게 이거 C잖아요. 마이너스인 지역 중에서도 제일 작기 때문에 연강 수량이 제일 적은 C가 대구인 거는 확실해요. 1월 기온이 그러면 순위가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륙분포와 위도, 그다음에 고도 이걸로 좀 추론을 해보고자 했는데 그 추론이 좀 잘못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구는 일단 처리했으니까 얘랑 얘 포항, 군산, 무진장 얘네만 좀 비교를 해보면 얘는 이제 볼 필요가 없잖아요. C는. 그럼 A, B랑 가만 보면 A는 가보다 덥고 B는 가보다 춥고 기 때문에 그럼 가는 군산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기온 추론했을 때 약간 결과랑 좀 달라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대구는 영광수량 꼴찌기 때문에 이 지식으로 좀 봤다면 자료 해석에서의 어떤 오류를 좀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쉽지 않네요. 이것도 한 별표 3개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월 평균 기온이 제일 추운 B가 무진장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항이 남았으니까 A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지금 1월 기온이 군산이 대구보다 더 춥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좀 우리가 배워왔던 거랑은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잘못된 걸 깨달을 수 있었잖아요. 영광수량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료 해석이. 1번 포항은 무진장보다 해발고도가 낮죠. 포항은 저지대고 무진장은 고위평탄면이니까. 2번 무진장은 대구보다 무상일수가 많다. 틀렸죠. 그 무상일수 이런 거는 이거 무상일수는 설일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설일수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 추울수록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무진장은 대구보다 겨울이 더 춥잖아요. 그러면 설일수가 더 긴 거지 무상일수가 더 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린 선지다. 3번 선지. 대구는 포항보다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다 했는데 이건 틀린 거죠. 겨울강수 집중률 같은 경우는 이게 뭐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해안이 내륙보다 큽니다. 이렇게 일단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겨울강수 집중률 1등은 울릉도고요. 4번 대구는 군산보다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구는 내륙이고 군산은 해안이니까 틀렸네요. 5번 군산은 포항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이거 맞는 말이죠. 왜냐 군산은 위도는 일단 비슷하고 군산은 서해안이고 포항은 동해안이기 때문에 연교차가 더 큰 게 맞죠. 내륙, 서해안, 동해안 순서로 이제 점점 이제 작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이거 그래프 해석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제가 이렇게 풀면서 저도 방금 틀렸잖아요. 처음에. 근데 틀렸을 때 사고 과정을 이렇게 교정해 나가는 어떤 그 과정을 좀 연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19번 문제 가겠습니다. 19번 문제. 과수 벼 채소 중 하나인. 과수는 일단 제주랑 경북이 제일 강조되는 곳이니까 제주가 가 나에는 색깔이 없고 다에만 색깔이 있네요. 제주가. 그래서 다가 과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경북도 색깔이 진하고 그다음에 벼는 서해안 지역에 이제 서쪽 충남, 전북, 전남 이런 지역에 많을 것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찍혀 있네요. 벼. 그다음에 채소는 남았으니까 나가 채소 이렇게 해도 되고 네 그냥 남았으니까 나가 채소 이게 제일 나을 것 같네요. 제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기억선지. 과수는 주로 밭보다 논에서가 아니라 밭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요. 니은. 벼는 채소보다 노지 비율이 높다 했는데 맞는 말이죠. 벼는 그냥 땅에서 하잖아요. 근데 채소는 비닐하우스에서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 채소는 과수보다 1인당 소비량이 많다 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1인당 소비량은 채소, 벼, 과수, 보리 이 순서입니다. 전체 소비량 순위랑 1인당 소비량 순위는 당연히 같겠죠. 그냥 전체 거기다가 같은 인구수를 나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채소가 벼보다 더 소비량이 많다는 거는
생산량도 그렇고 이거는 좀 알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리을. 과수는 벼보다 국내 자급률이 높다. 틀렸네요. 국내 자급률이 제일 높은 게 벼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0번 문제. 지역을 좀 봐줘야겠죠. 얘는 순창. 백지도는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얘는 지금 화순이고요. 얘는 창원. 가나에 들어갈 주제를 고른 것은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 탐구 주제를 보고 1, 2, 3 지역을 지금 연결하라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는 전통 장류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순창이에요. 순창 고추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순창. 그럼 가나에 어떤 게 들어가냐? 끝말잇기. 그러면 얘는 순으로 끝나야 하고 얘는 창으로 시작해야 되겠네요. 이런 거네요. 네. 그러면 가가 화순, 나가 창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기억. 특례시 지정 이후 지역 발전 추진 전략이라고 하는데 일단 창원은 특례시가 맞잖아요. 특례시는 광역시가 아닌 지역 중에 인구 100만 이상인 애들이요. 이런 지역은 수원, 용인, 고양, 창원 이 정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성이 100만이 넘긴 했는데 시험에 나오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 4개 정도만 특례시는 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 관련한 선지기 때문에 기억은 나에 들어갈 수 있네요. 니은,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우포늪이라고 했는데 우포늪은 얘는 창녕에 있는 거죠. 창녕 여기가 창녕이에요. 그래서 틀린 선지.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는 선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디귿은 지금 중록원과 죽세공품 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나무. 우리나라에서 대나무를 강조할 수 있는 지역은 담양이에요. 담양밖에 없어요. 담양은 여기잖아요. 담양. 그래서 얘도 가와 나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는 선지다. 리을은 고인돌 이런 거 있네요. 고인돌 화순에 있잖아요. 이거는 몰랐다면 그냥 속어법으로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고인돌 화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고인돌은 여기가 이제 고창 이런 데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리을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리을 기억 4번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육모보다는 쉽죠. 육모보다는 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쉽냐? 그건 아니고 이런 문제나 아니면 이런 문제 18번 같은 문제 이런 거에서 자료 해석이 좀 쉽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좀 어디 있었지? 아까 백령도 그죠? 백령도가 인천에 속하냐 안 속하냐 이런 거 묻는 거는 사실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칠모 치고는 좀 어려웠다. 교육청 치고는 어려운 시험이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등급 컷을 아직 안 봤는데 아마 한 46점? 그쯤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고요. 그래도 수능 이제 만점 받고 1등급 받고 하려면 이 정도는 다 풀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그때 제가 처음에 틀렸다가 자료 해석 교정했던 거 있죠. 생각을 바꿨던 거. 그 과정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지 해설 여기까지 할게요.